안녕하세요. 수지현 변호사입니다. 호주 이민 리얼 후기. 외국계 기업, 잘 다니던 외국계 기업을 때려치고 호주로 건너가서 딱 3년 동안 호주 현지에서 채용이 돼서 외국계 기업에서 스웨덴 기업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온 박예선님을 모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실상들 그리고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가감 없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3년 동안 있었나요? 네.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2014년 9월부터 2014년 8월 중순쯤에 가서 2017년 7월에 왔죠. 꽤 오랜 기간이네요. 네.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죠. 100점 만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만족도 한 70점? 70점. 네. 70점. 기존에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만족도는 몇 점이었나요? 이게 오히려 그때가 한 90점. 90점. 근데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체적인 평가는 한 70점 정도다. 네. 궁금해집니다. 어떤 점은 좋았고 또 어떤 점은 안 좋았고 왜 이제 총 평점은 70점인지. 일단 먼저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호주? 네. 뭐 펼쳐진 해변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좋은 문화적인 환경에서 그죠? 네. 그 비교적 안전하고 그렇죠. 또 영어 쓰고 네. 그죠? 근데 왜 70점일지 일단 장점부터 일단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브리즈번이요. 브리즈번에 계셨고 시드니, 멜버른 다음으로 좀더 큰 도시에 그쵸. 있었고요. 동쪽에 있는 약간 남쪽에 동남쪽에 있는 네네. 음. 어떤 브리즈번 근데 너무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살기 너무 좋고 그냥 창문만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죠. 거의 뭐 살기 좋은 도시에서 멜버른이나 브리즈번 항상 언급되는 그런 도시잖아요. 네. 그쵸.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죠. 날씨 너무 좋고 뭐 사실은 뭐 그 이민국가라서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문화는 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또 있으니까 그쵸. 다이나믹하게 어우러져 살려면 또 신나게 살 수도 있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네. 환경적으로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일단 식과 관련된 먹는 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어려움이 크게 없나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외국 음식 다 먹고 사니까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짰어요. 짜다. 짰어요. 그래서 호주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짜야 맛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매워야 맛있는데 그쪽에 짜야 맛있다. 네. 근데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 짜더라고요, 음식이. 예를 들면 그냥 샌드위치인데도 굵은 소금을 쳐서 먹더라고요. 샌드위치 빵에 굵은 소금이 막 있던데 호주도 좀 짜게 먹나 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체적으로 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가격이 이제 거의 한 15,000원, 18,000원 뭐 이 정도가 일반적인 식사 가격인데 2인분을 주면서 그 가격을 주지만 1인분이다라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비싸네요. 비싸고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물가가 비싼가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다고 느낄 때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 비싸고 공산품 공산품 말고요. 그 먹는 거 훨씬 싸죠. 예를 들면 뭐 식자재. 식자재 예를 들면 거기는 소도 많이 나오고 네. 뭐 그런 것들은 쌀 테고 그죠? 네네. 소고기나 고기는 쌀 테고 그럼 채소도 어마어마하게 그쵸. 채소, 과일, 막 망고 막 이런 거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먹고 그런 거는 싸고 이따가 박스 5달러에 사가지고 막 집에서 망고 주고. 결론은 현지 생산되는 거는 싸고 그럼요. 들여오는 거는 뭐 공산품 이런 거는 비쌀 수밖에 없고 네. 손이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 비싸니까 비싸고 네. 그쵸. 레스토랑은 인건비 비싸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네. 집에서 고기 구우면 너무 행복하겠네요. 그쵸. 싸게. 그쵸. 그 호주산 스테이크 뭐 이런 거 그냥 뭐 마트에서 한 6-7천 원짜리 사가지고 집에서 소금 뿌려 먹고 과일, 망고 뭐 이런 거, 뭐 치즈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좋고. 사실 망고 좋아하시나 봐요. 망고 네. 알겠습니다. 그 치안은 어떤가요? 치안은 서울이 좋죠. 훨씬 좋죠. 그래요? 네. 의외인데? 네. 브리즈번이 치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미국처럼 막 총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에 밖에 나갔을 때 사람이 없어도 무섭고 누가 있어도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의외네요. 네. 호주이고 브리즈번이면 굉장히 평화롭고 치안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 봐요. 그냥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동네이고 또 오히려 이제 그 마을 사람들끼리 결속력이 강하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민자들이 여럿이 모여 있다. 무슨 짓을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 혼자 돌아다니는 이건 좀 위험하네요. 거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서울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은 CCTV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서울 한가운데 어디 돌아다녀도 소리 한번 지르면 다 집에 있지, 누가 다 있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약간 위험감을 느끼는 거죠. 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기 어떤 남자랑 나 혼자만 이 위험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내에서 그냥 막 술집 있고 이런 데서 바글바글 괜찮은데. 있으면 괜찮은데 오케이. 네, 걸어서 막 혼자 온다 이런 건 부동산은 어떤가요? 살기에 뭐 예를 들어 월세다. 월세. 월세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전세가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세는 조금 비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혼부부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18평짜리 뭐 아파트나 이런 걸 얻어야 된다. 월세로. 그럼 뭐 어떤가요? 금액대가? 저희가 브리즈번에서 방 하나 따로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거실 부엌 붙어 있는 약간 투룸처럼. 네네네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몇 평 정도 됐나? 한 13, 20평? 20평 될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월 100만 원? 서울보다는 싸네요. 서울은 서울이니까요. 이제 시드니랑 비교하면은 이제 거품 물기 시작하죠. 그렇구나. 그러면 브리즈번은 그런 면에서는 월세는 우리나라보다는 싼.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 정도면 월 100만 원은 택도 없는데 그죠? 오케이. 서울이랑 비교하면 그죠. 부동산은 싸네. 네. 부동산은 싸네. 근데 음식은 비싸고 레스토랑 음식은. 그죠. 오케이. 그리고 특히 뭐 헤어컷 이런 거.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는 건 다 네네. 비싸고. 네네. 그래서 주택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 정도 되죠? 거기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네, 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올랐을 것 같고요. 아니 세실이 있을 때 15,000원이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2배 수준. 뭐 그런 이게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건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간 한국인의 이 이민자가 예를 들면 경력직이 아니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월급이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스킬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입사했을 때. 한 4천? 4천? 네네. 연봉 4천? 네. 그러면 그 물가 치고는 많은 월급을 주는 건 아니겠네요. 월급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물론 이제 그 포지션마다 다 다르지만 예. 얼핏 드는 생각은 시급 단위로 일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시간당 15,000원씩 벌면서 하는 거랑 연봉 4천만 원 받는 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그런 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겠네. 실제로 연봉 4천만 원이 시급 15,000원으로 꾸준히 8시간씩 한 달에 그렇게 하면 거의 비슷한 월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호주에서. 그리고 스웨덴계 기업의 아시아 퍼시픽 인사 담당자로 일을 하셨는데 직장 만족도는 어떤가요? 직장 만족도는 100%였고요. 100%. 직무 만족도는 60%였어요. 직무는 포지션적인 만족도 말씀하시는 거고 직장 자체의 분위기나 만족도는 거의 100%다. 네. 어떤 면이 그렇게 좋은가요? 일단은 저는 거기서 진짜 다르다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상하 관계에서의 오는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적고 오히려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급자들은 빨리 퇴근을 하고 상급자분들이 남아 계시고 저는 약간 아니 실제로 뭐 우리 들어보면 뭐 3시 오후 3시가 되면 뭐 서핑보트 들고 막 뛰어나가 진짜 그런 건가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근처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들판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다 같이 나가서 부트캠프라고 요가 매트 하나씩 깔아놓고 운동을 했거든요. 매일? 거의 월수금, 매일? 네. 월수금. 월수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꾸 점심이라는 게 1시간씩 주어지는 휴식이잖아요. 여기서 되게 다르다고 느꼈던 게 저희는 점심 때도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죠. 그렇죠. 상사와 먹으러 가서 또 일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점심을 먹는 건지 이게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면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같이 가서 뭐 오늘은 뭐 상사가 중국집 가고 싶다고 중국집 가서 또 일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각자 런치박스 들고 와서 네네네. 자유롭게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런치룸 같은 저희 데서 먹고. 도시락 먹으면서 핸드폰 하고 뭐 책 보고 공원 가서 책 보면서 먹고 그리고 그 1시간마저도 고정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뭐 11시 반, 12시 반? 네. 아니 뭐 1시, 2시 자기 마음대로. 네, 그냥 믿고 본인이 1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같이 부트캠프를 하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앱 다운받은 걸로 프로그램 돌리고 40분 동안 막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근데 일단 서울은 그런 공간이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다 들판이니까 나가서 요가 매트만 깔고 찍으면 요가 영상 앱이 나와. 그 앞에 만약에 해변이 있는 기업은 가서 진짜 뭐 서핑할 수도 있는 거네. 그쵸. 진짜. 그래서 거기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만의 특징은 아니죠. 대부분 딴 기업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 거죠? 네네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그 빌딩 자체 샤워실이 있어서 그래서 또 운동하고 깔끔하게 샤워하고 들어가서 그럼 제한 시간은 이미 운동 시간은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 도시락 싸운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감 느낌. 오케이. 그 출퇴근 시간이 궁금한데. 출퇴근 시간은 저는 이제 한국 업무를 맞춰야 되는 그런 포지션. 다른 일반적인 분들은 어때요? 다른 분들은 뭐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뭐 오후 4시면 다 퇴근한다 이런 약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호주에서? 뭐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진짜 7시에 나오면 일찍 퇴근하고 하셨는데 근무 시간 자체가 하루 7시간 반이에요. 7시간 반. 그것만 채우면 뭐 플렉서블하게. 네네네. 점심시간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네. 그러면 뭐 7시에 오면 실제로 뭐 4시 뭐 이렇게 3시 반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뭐 학교하는 거 도와주러 가고. 애기 문제는 어떤가요? 내가 애기가 있다. 네. 근데 내가 육아맘이다. 네. 근데 내가 호주에 취업을 했다. 누가 애기를 봐주죠? 그게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그런 애기 봐주는 그런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같이 잘 돼 그게 있고. 뭐 국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나요? 국가에서 해주고 국가에서. 네, 양육비가 나오고 그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플러스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런 시간 사용하는데 유연하다 보니까 뭐 나 점심시간인데 지금 학부형 회의 뭐 갔다 와야 돼 하면 그 내 점심시간은 오후 3시에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틀에 박힌 패턴에서 오는 충돌이 확실히 덜해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비교적 문화적으로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인 건가 보네. 예를 들면 독일이다. 굉장히 펑츄얼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런 문화는 아닌가 보네. 네, 제가 있었던 조직의 특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믿고 자체가 믿고 편하게 시간 쓰되 자기 할 일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자녀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프라이어리티는 무조건 자녀고. 네, 가족이고 그런 것들이 많고. 직장 만족도 100%.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10%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또 재밌었던 문화 이런 거 얘기 드려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어떤 생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퇴사를 하거나 누가 입사했다거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모닝티라고 해서 이거 영국에서 온 문화가 같은데 모닝티, 애프터눈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애프터눈 티 많이 하는데 모닝티는 또 네, 저희 회사는 모닝티를 했었어요. 아침에. 네, 한 10시, 10시 반쯤에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회사에서 뭐 사주는 다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국적인 그런 문화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각자 음식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런 막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온 거기 특유의 경단 막 이런 거 먹어보고 저는 또 막 김치전 막 무슨 김밥 싸가고 네, 김밥 뭐 이런 거 다 해가고 그걸 아침에? 네, 아침엔 10시 반쯤에 그렇게 쫙 깔아놓고 그리고 호주에 뭐 그런 다과 뭐 과일 이런 거 당연히 있죠. 아 좋다. 네, 깔아놓고 이제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하면서 생일 축하도 하고 네, 축하하고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밥은 같이 안 먹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본적으로 먹는다는- 다국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겠네요. 네네네. 밥 같이 먹고 하는 데서 소속감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런 그렇지. 문화를 보면서 많이 그렇지. 느꼈던 것 같아요. 밥으로 강요하지 않네요. 그렇죠. 점심으로 강요하지 않네. 점심은 그냥 너의 휴식 점심 시간. 맨날 나 진짜 얹힐 뻔했어. 나 진짜. 왜냐면 대화를 본인이 98%를 하는데 나는 옆에서 밥 먹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단점은 뭔가요 도대체?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만족도 120%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직무 특수성 때문에 이제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이제 그쪽 AP 쪽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한국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 아시잖아요. 룰은 다 정해져 있고 시스템 안에서 노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오는 갑갑함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비교적 플렉서블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갑갑하게 느껴지긴 했나 봐요. 이건 좀 개인적인 성향이 클 것 같고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정말 200% 나오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창업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렇구나. 호주 이민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호주 자체에 단점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고 가실 텐데 이런 거는 생각만큼 만족스럽진 않을 텐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민자분들에게 관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기존에 있었던 뭐 호주 사람들이나 한국 이민자들이? 오히려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정말 더 친해지려면은 진짜 뭔가 포인트가 있든지 말이 너무 잘 통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뭐 대놓고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냥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이민 1세대, 뭐 2세대, 3세대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대놓고 문제가 될 만한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마냥 포용하고 이런 느낌도 아니다. 그 안에서의 다 또 섹터가 갈리는 거죠. 어쩌면 그러면 가서 외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한국 사람들끼리는 또 뭉치는 그런 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끼리 뭉치고 뭐 인도는 인도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중국에서 엄청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니부터 해서 부동산 뭐 핵심 부동산 다 산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정말 금싸라기 부동산은 중국 공인중개사가 중국 사람한테만 팔고 중국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올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포용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하고 하려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근데 이건 어디나 이민 생활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중심인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였는데 저를 이제 거기에서 채용을 도와주셨던 채용 담당자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울면서 손 막 벌벌벌 떨면서 책상마다 인사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돌아가셨나, 진짜 무슨 일 있나 보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동안 진짜 뭐 고마웠다 하면서 오늘부로 나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웃으면서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린가. 회사 나간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없어져서 그 직무가 없어져서 그날 아침에 미안한데 회사 나가줘야 될 것 같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뭐 이런 일이 있나. 와 진짜 무섭다. 이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너 자리 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You fired 맞아. 약간 딱 진짜 딱 그 광경이었거든요. 젊은 여자인 친구였는데 진짜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나가니까 좀 너무 당혹스럽겠다. 네.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그쵸. 그래서 진짜 뭐 이런 인간미 없는 조직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게 의문이었던 게 안 들어눕네? 항의를 안 하네? 이렇게 우리 같으면 또 뻗대죠, 그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기업에서 그런 유연한 이유가 있는 해고였으니까 그런 용인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실업급여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6개월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최장 1년 9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놓을 필요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가볍게 최대한 운영을 하게 하고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나라가 받아주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느꼈죠.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거는. 네. 잡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보다는 뭐 좋은 말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유연하다. 네. 해고에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자체도 우리나라는 직장이 오히려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더 우리는 가족이야 끈끈하게. 왜냐면 그 밖에 나가면 정말 밖은 추우니까. 근데 여기는 밖이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직장에서도 딱 그냥 친구같이 놀다가 헤어질 땐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미리 좀 하셔야 되겠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주의해야 될 점? 저는 이제 호주에서 살기 전에도 이제 아일랜드에서 혼자 어학연수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의 나이를 먹어서 가정을 이루고 가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또래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정말로 같이 놀 사람도 많았는데 20대의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렇죠. 그룹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가니까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룹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 부모님들은 또 더 나이가 들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주변에 어떤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다는 점에서 외로움. 왜냐면 이미 그 사회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저녁에 뭐 놀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문화가 많지 않아서 젊을 때 갔었으면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젊은 친구들끼리 놀았겠지만 한국인들끼리 같이 놀았겠지만 그런 데에 있어서 많이 그런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외로움도 느끼고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힘들 수 있죠. 총평으로 해서 70점을 주셨어요. 호주 생활에 대해서요? 70점을 준 좋았던 부분 그리고 안 좋았던 부분을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70점보다 더 좋았던 부분 70점보다 안 좋았던 부분 좋았던 부분은 망고를 많이 먹을 수 있었어. 먹는 거 네. 현지에서 생산된 뭐 고기라든지 과일 네네네.
그죠. 그나마 제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만큼 뽕을 못 뺐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날씨, 그러니까 즉각적인 행복. 환경적인 행복. 네, 환경적인 행복. 그거는 좋지, 당연히. 네, 서울보다는 환경이 좋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환경적인 거는 당연히 좋다. 네. 날씨, 자연, 네. 그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았고, 다만 어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정서적인 그런 가족적인 우리 뭐 부모님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보고 뭐 친구 못 보고 그게 생각보다 크다. 네, 생각보다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참 느꼈던 게 우리나라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집 있고 여기에 친구 가족 있으면 정말 너무 좋고 정말 행복한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집이 없을 수 있고 뭐 월세를 하면서 친구 가족 없으면서 그러면 거기 가서 완전히 너무 좋은 환경에서 혼자 외롭게 지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또 극명하게 갈려요. 영주권이 있으면 집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친구만 만들면 돼요. 공짜로? 공짜인지 거의 우리나라 임대주택처럼 아주 싸게. 네, 근데 이제 아예 그 주택으로 거기는 사니까.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자녀만 있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케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뭐 욕구 위계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 안전감 같은 거는 나라에서 책임을 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국민이라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취업을 이민을 할 때 영주권을 따고 가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안정감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은 내 스스로가 다 떠안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예선님을 모시고 호주 이민의 리얼 후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망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망고를 한번 제대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완전 리얼했죠. 그 직장 생활부터 해서 뭐 먹는 거,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치안, 그 다음에 외로움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분들 호주 이민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